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중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중배입니다.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는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다양한 지원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도 워낙 많고 또 본인이 지원 가능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아쉽게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정보를 소개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잘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도는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난해까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원하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착오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21일에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이제 올해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번 이슈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연 1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터는 반년씩 나눈 이유는 뭔가요? 네,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는 직전 연도의 소득 발생 시점과 이듬해 9월에 지급되는 시점의 차이가 커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목적인 근로유인과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존의 지급 방식인 정기 신청 또는 신설된 반기 지급 방식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 지급 방식인 정기 신청을 신청하게 되면 올해 5월에 신청을 해서 직전 연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근로장려금을 9월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반기별 신청의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올해 상반기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 신청의 경우에 올해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2월에 신청하면 내년 6월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분기별 근로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신청 대상의 기준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인 경우는 2천만 원, 헛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3천만 원, 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가구는 총 155만 가구로 이는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 중에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분기별로 얼마씩을 지원받게 되는 건가요? 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35%씩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35만 원, 또 내년 6월에 35만 원을 받고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0만 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꺼번에 받지 않고 오히려 나눠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근로소득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언제까지 접수를 받나요? 네, 이제부터 딱 10하루가 남았습니다. 9월 10일까지니까 잊지 말고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자동 응답 전화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황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중배 기자 덕분에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근로장려금 신청을 잊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밖에도 또 어떤 지원 제도가 있나요? 네, 바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청년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을 해주고 또 고용을 하려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 원을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하반기 신규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자체는 정말 좋은 취지인데 최근에 부정수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규 신청 접수에 맞춰서 그동안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소수의 중견기업에 지원금 혜택이 집중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에 임금을 지급한 후에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서 보다 철저하게 보완점을 이제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도 차등화돼서 장려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도는 보다 철저해졌지만 더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장려금을 원하는 사업주라면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나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지원제도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꼭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최저 주거 기준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이란 이름 그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놓은 겁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 부엌, 화장실의 설비 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을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가구수별 최저 주거 기준표인데요. 여기에서 K는 부엌을,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합니다. 가령 1인 가구의 경우 상하수도를 갖춘 전용 부엌과 화장실, 욕실이 있는 14제곱미터 이상의 주거 환경이 갖춰져야만 최저 주거 기준이 충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여기에 방 3개가 구비된 43제곱미터 이상의 주거 환경이 최저 주거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대부분의 가구가 최저 주거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물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총 가구 중 5.7%로 5.9%였던 2017년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1인당 주거 면적도 31.7제곱미터로 2017년보다 0.5제곱미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저 주거 기준에 최소한의 환기 시설이나 냉난방 시설에 대한 요건도 마련돼야 한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험하셨다시피 올해 살인적인 폭염에 냉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구들의 고충이 엄청났죠. 이 때문에 보다 사람다운 삶을 위해선 계절을 대비하는 시설의 유무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다 사람다운 삶,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마련된 지원 제도부터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지원 제도 외에도 이 정부, 지자체 홈페이지 또 블로그를 검색해서 놓칠 뻔한 지원 제도가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김중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